저희 이제 영화에 출연해 주셨던 바오들의 주인공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바운더리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이제 각자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 전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현 역을 맡은 김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아 역할을 맡은 권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 역을 맡은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민 역을 맡은 배우 문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현 역을 맡은 배우 이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션 주인 역을 맡은 박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 우선은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결혼이라는 소재로 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도 저희 친동생이 있지만은 저한테 이제 연애 및 결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는 여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뭘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의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4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펜션 사장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너무 끝에 외롭게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극 중에서 볼 때 되게 진주 목걸이, 장수 막걸리가 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근데 그 때문에 덕분에 이제 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에도 좀 뭔가 환기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렇게 좀 독특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게 되신 건지. 그 진주 목걸이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촬영하러 들어갈 때 처음에 끼고 왔었던 거라 그냥 평소에 가끔 하는데 네. 그냥 감독님이 그냥 그거 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그냥 꼈고요. 이제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세팅하다가 거기가 이제 조금 외딴 곳이어가지고 이제 마트에 이제 뭐 사러 가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조금 이제 펜션 주인이나 한량처럼 그냥 딱히 하는 거 없이 그냥 부모님이 그 물려주신 펜션 이제 운영하는 걸로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이제 마트 가는 친구한테 야 거기 막걸리 그 장수 막걸리 있으면 하나만 사다 주라 좀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봤던 이제 BJ 방송 중에 정말 막걸리를 나발로 부는 분이 막 계셔가지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나발로 좀 불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진주 목걸이의 진실이 풀렸네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30대 커플분들께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먼저 수현역 맡으신 이어진 배우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파리로 극중에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제주도로 남자친구가 가고 또 그 와중에 청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청혼을 받지 않고 제주도로 가지 않아도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로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고민을 하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30대고요. 저도 지금 일과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딱 뭐 안정돼 있거나 이러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거기에 결혼도 같이 해야 될 나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났는데 그 고민이 많은 상태여서 보통 저나 저 친구들과의 고민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걸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질문이 조금 나감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간판에 더 이상 뭐 길 없음? 뭐 그게 써 있었는데 제 미래 같기도 하고 근데 가는 길을 막 삐끗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더 좋다고 막 감독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간 지금에 대한 게 걸어가는 거에도 뭔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찍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형민역 맡으셨던 문영재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게. 보통 이제 청혼이라고 하면은 준비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반지를 준비하셨고 했는데 이제 원래 청혼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그 제주도의 그 편지가 제주도로 간다는 그 편지가 먼저 보여드릴 거였나요? 극 중에서요. 극 중에서죠? 네, 원래는 청혼을 하고 제주도를 이제 가는 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편지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반지가 먼저였는지. 반지가 먼저였습니다. 원래.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긴장한 관계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40대를 연기해주신 이제 선화역 맡으신 권은희 배우님이신데, 저는 이제 좀 와닿았던 게 좀 억울하다. 이제 일과 사랑 둘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마침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하셨을지. 일단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저도 40대고 애기 엄마고 꿈과 현실에서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저 영상을 딱 보여줬을 때 이거 딱 권은이잖아, 네가 자주 하는 말이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역할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때를 기다리지만 지금 아니면 좋은 때가 없고, 뭔가를 잡기 위해 매진하면 분명히 뭔가 잃는 게 있고, 그래서 인생은 늘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의 주된 감정이 억울함이기도 해요. 제가 좀 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억울함 안에 저희 모습이 뭔가 난 것 같아요. 뭔가 잘하고 싶긴 하지만 다 잘할 수 없고, 뭔가를 쫓다 보면 뭔가는 또 이룰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소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혼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좀 같이 살까 합칠까 이렇게 그 중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되게 속으로는 무뚝뚝하게 말을 해도 속으로 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쪽에서 여배우님을 이제
오랜 친구이자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라는 설정이었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서로 각자의 스케줄들이라든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그저 옆에서만 지내면서 그래도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으로는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도 없고 쉽게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떨리지만 저희가 어쨌든 감독님께 부여받은 롤 자체가 각자 나이대에 맞는 표현을 조금 더 치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중으로 조금은 더 과장 내지는 오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40대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가 하지 못하는 감정은 떨리는 마음은 당연히 가슴속에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아무래도 20대와 30대처럼이랑 나오진 않겠죠. 어느 정도 살았다면 산 상황이고 그 산 상황에서 그 쑥스러움을 또 표현하는 것도 또한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욱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무뚝뚝한 듯한 그 사투리죠. 네, 경상도 쪽 사투리를 쓰면서 최대한 덤덤히 별것 아닌 것 그냥 혹여나 내가 거절받더라도 20대 때는 열기로서 그 거절받는 것도 한번 뚫어보자라는 게 에너지가 있겠지만은 30대가 지나서 어느덧 40대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거절받는 게 익숙해졌지만 또 그만큼 또 무서운 게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방어 아닌 방어 기제가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이 캐릭터를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최대한 별것 아닌 듯 덤덤한 듯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뭐 네가 그래? 그러면 뭐 알겠어 라고 넘어가는 식으로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답을 드리자면 네, 속은 분명히 이 친구도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니까 많이 떨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이제 좀 질문이 많아질 예정인데 혹시 이제 여기서 달력이 나오잖아요. 네. 달력이 이제 주된 소품으로 나오는데 혹시 그 마지막에 달력에 이제 다시 원래 그 전날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데 혹시 의미하시는 바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사랑이든 뭐 결혼이든 뭐 요즘 제가 뭐 많이 물어보는 말이기도 한데 요즘은 플러팅을 어떻게 해? 라는 말을 많이 물어봐요. 네. 라떼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꼭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오빠 똑같아. 아직도 추우면 옷 벗어주고 핫팩 챙겨주고 똑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4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20대가 되어도 그러니까 달력이 거꾸로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변해가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담고 싶어서 너무 길었지만 그래도 달력신을 꼭 뺄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20대, 30대, 40대 이제 총 3커플을 이제 만드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커플이 있다면? 아니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평상시에도 제 웃음벨이 여기 두 분이 계세요. 펜션 주인 되셨던 수호 배우님이랑 형집 배우님이랑 두 분이 제 웃음벨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웃긴데 30대 커플에게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워낙 재밌는 친구라 특히 아직도 잊을 수 없고 많은 배우님들한테 에피소드를 얘기하라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님만 캐스팅하고 싶어가지고 절대로 연기 문제로 5테이크 넘어가는 거를 약간 좀 싫어합니다. 근데 6테이크를 간 유일한 배우가 이제 문영집 배우님인데 키스 씬을 하는데 제가 아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사귄 그래도 좀 이제 익숙한 커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굶주린 사자처럼 들어왔는데 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물어본 것 같아요. 제 답변은 못 들었는데 요즘 혹시 좀 키스를 못했냐 6테이크쯤 가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좀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잊을 수 없고 30대 커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브로셔 만들어주셨던 우리 저희 시각 디자이너 우리 다혜님께서도 아니 오빠 이거 브로셔를 만드는데 형집님 것만 스티커스 못 쓰겠어. 왜 무슨 일이야? 다 옷을 벗고 계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은 진짜 뭐 아니, 다른 커플들도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뭐 이제 모먼트들이 많은데 특히나 30대 배우님한테 두 분 커플에게 가장 좀 인상이 남고 특히 뭐 오늘 20대 커플은 못 왔지만 20대 커플 그 저희 윤호 배우님이 이제 했던 대사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현지 너를 사랑할 뿐이야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 대사가 전 정말 연기 잘해주길 바랬는데 되게 약간 좀 연기적인 느낌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 3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연기를 오케이를 해야 되나 다시 가야 되는데 오케이를 하고 편집해서 딱 보는데 너무 공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느낌이 딱 나가지고 이 친구는 이것까지 계산해 와가지고 저 부분만 연기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연기를 한 거지 여자친구한테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사랑해 라는 공허한 말을 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또 40대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케미가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흐뭇해지고 사실 제가 40대를 쓸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많은 40대 형 누나들한테 연애는 어때? 결혼 어때? 많이 물어보고 이제 쓴 건데 아무래도 저는 30대다 보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감정을. 근데 이 두 분께서 그거를 또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세 커플 모두 감사했고. 일단 또 수호 형님이 이게 대본이 마지막 거가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막 대본을 진짜 거의 뭐 매일 막 같이 갈고 한 3, 4일 전에 마지막 최종고가 나와서 그걸로 가게 됐는데, 그때 긴급하게 수호 배우님한테 전화해서 형 스케줄 어떻게 돼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형 배우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대본을 보내봐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모셔가지고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다 그냥 저는 이 7분의 배우님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리고 너무 다 기억에 남았던 커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 캐스팅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캐스팅 관련돼서 비화가 따로 있을까요? 7분은 하나하나 수호 배우님 말씀을 드렸고 네, 저희 이 작품은 이제 저스트 퀄리티라는 연기 영상 제작 스터디하고 함께 협업한 작품인데 그 안에서 내부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던 저희 조윤호 대표님, 이제 20대 남자 배우님으로 나오셨던 창민 역할로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따로 회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저도 연기하고 싶어요. 그럼 해야지. 그래서 이 대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윤호 배우는 픽스가 된 상태에서 오디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그 롱테이크 병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서 약간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컷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또 백풀샷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키가 맞아야 됐기 때문에 가장 키가 알맞은 배우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가연 배우님이 이제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디션 한참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웃음벨 이제 문영집 배우님이 저한테 형 맨날 스텝만 하니까 현타가 왔어. 진짜 근데 너무 막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처럼 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았어. 그러고 그냥 모든 캐스팅을 밀어버리고 형집 배우님부터 캐스팅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집 배우님이 키가 워낙 크세요. 86이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에 맞는 여배우님을 찾다 보니까 가장 기시더라고요. 어진 배우님. 그렇기도 했고 저희 오디션 볼 때 어진 배우님이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20대 그 현지 역할 그 상황을 드렸거든요. 남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정말 너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이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었고 캐스팅 되자마자 형님한테 이제 키스씬 어진 배우님이랑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지금도 얼굴 빨개져 있는데 아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작품이 30대 커플 2커플이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오디션 공고를 올렸는데 저희 동국 형님께서 나도 볼래라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형이랑은 너무나도 작업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내가 우리 형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본을 다 뒤집어 깠습니다. 20대, 30대, 40대로 지금의 대본으로 다 뒤집어 깠고 형님이랑 무조건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캐릭터 만들고 작품 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스터디에는 이제 40대 배우님이 유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배우님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수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이제 어떤 그 힐링 해주는 힐링 누나거든요. 그 힐링 누나를 바로 연락드려서 누나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 차련이 괜찮죠? 바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셔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케미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예, 캐스팅 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관객분들 이제 질문이나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거 이제 간단하게 들어볼 건데요. 혹시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있으실까요? 네, 너무 수줍음이 많으세요. 혹시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이제 좀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나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연출 의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익숙함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브로셔에도 써놨지만은 첫 만남, 첫 키스, 첫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익숙함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익숙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익숙함이 싫어서 결혼을 미루는 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니체의 영혼 회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갇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밤에 자고 일하면 그날 아침인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호 배우님이 오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근데 왜 나는 원래 한심밖에 안 나는 건데 왜 앞뒤로 나오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M4 세대니 뭐 결혼을 포기했다느니 결혼하면은 이제 지옥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본인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바뀌려고 하면은 개인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의 어떤 시선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뒤를 같은 장면에 넣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시죠? 제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마이크까지 오는 질문인지 몰랐는데 그 방금 감독님께서 그 패션 주인이신 박수호님이 첫 대사와 끝 대사가 같은 걸로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극 중에서는 처음에는 김동현님 이름이 멋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격투기 뭐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의도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제가 수호 배우님 연기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쓰면은 가장 좋기는 한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둬가지고 이 미묘한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의도를 조금은 넣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수호 배우님이 워낙 연기 잘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컷을 좀 쓰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그럼요. 두 개까지 더 하셔도 돼요. 이걸 어떻게 보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은 세 커플 다 좀 빠그러진 느낌인데 심지어 다 여성 배우들은 다 뛰쳐나갔는데 이게 어떤 결말을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정말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대한민국이란 사회는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로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여자들이 뛰쳐나갔다는 거는 사실 지금 세대가 가장 재밌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은 남아있으면서도
여자아이들도 참 이제 자기의 어떤 자유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만끽하면서 키워온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0대 초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앞전 세대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고 가정에 헌신해야 되는 게 약간 디폴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꿈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하지만 아직도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두 다 여자한테 짐을 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짐을 짊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짐을 굳이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거를 통해서 뛰쳐나간다는 설정을 뒀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전 사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수호 배우님의 명 연기를 보면서 그 한편으로는 원래는 30대 두 커플, 그 다음에 20대 한 커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이 20, 40대로 되면서 조금 더 나이에 구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형태나 결혼의 형태가 같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각 세대별로 혹은 각 커플별로 좀 중점적으로 여기셨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20대 커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감정적인 부분을 저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성적으로 연인과 사랑에 대해서 논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타오르고 뜨겁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미래 때문에 책임은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20대 배우님들한테 요청을 드렸고요. 30대 배우님 커플에서는 차이점을 두고 싶었던 게 뭔가 이 30대라는 게 그렇거든요. 20대 때는 30대만 되면 뭔가 이렇게 멋있어질 줄 알았어요. 뭔가 자리 잡히고 뭔가 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도 앞을 보면은 한참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막함을 좀 표현해 주셨사 했던 게 어진 배우님한테 드렸던 거고 형집 배우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직 20대의 소년 같은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40대 커플 같은 경우는 아까 동국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좀 어떤 진중한 이제 무게감 있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인 뜨겁게 머리로 사랑하는 그런 거를 좀 요청을 드렸었고 권은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에게 짊어진 무게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많이 남아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거기 똑같이 30대 때 내가 아직 먼 거라고 봤던 거를 40대가 되니까 이룬 거죠. 근데 막 이룬 거죠. 내가 원했던 나의 목표점, 꼬린점을.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이룬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적 갈등을 좀 표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시자마자 저한테는 감독님 저 어떻게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오는데 차 타고만 3시간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오시고 슛으로 할게요. 슛! 그러니까 바로 막 눈물이 막 나오셔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플별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도 이제 거의 다 받은 것 같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면서 저는 30대인데 많이 공감하고 또 처음엔 연애가 하고 싶다가 또 연애를 좀 하기 싫어지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니트 참 좋아하는데요. 배우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우로서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캐릭터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특징을 살려서 연기하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이제 물론 제가 연기할 때도 너무 즐거웠지만 이제 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 연기 이제 잘하는 다른 친구들 연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아 그래도 역시 캐스팅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저기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인사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라서 이렇게 포장된 모습이지만 사실 그 아까 보였던 그 펜션 사장의 모습 사실 그게 본래 모습에 제일 가깝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막 괜히 꾸미고 막 이러지만 막 그냥 이제 뭐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시렁대고 막 항상 불평하고 막 오늘 왜 이러냐 막 이번 생은 망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사실 평소에 제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 덕분에 좀 더 본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씬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 걸어가는 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저도 지금 불안정하고 길이 안 보이고 실제 이어짐도 그래서 그거를 그 실제 이어진의 마음도 많이 담았고 아마 비슷하게 30대면 아직 저처럼 안정되지 않고 또 결혼도 아직 못했니 안 했니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네 다행이네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이제 그 40대 역할을 맡으신 이제 배우님들이 이제 촬영했을 때는 진짜 뭐지? 엄청 조용조용 아긋하게 이제 부드럽게 가셔서 뭘까 하다가 이제 영상을 보고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 40대 배우님들 연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하고 또 이 작품에서 제가 30대 초여서 30대를 아직 완전히 뭐 알지 못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뭐든 주고 싶은? 이 맞나요? 무슨 말?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40대 배우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한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아까 엄청 웃었는데 이 문영진 배우님의 팬티 뒤에 있는 하얀 라벨이 좀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작은 화면에 안 보였는데 너무 처참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 전체적으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보는 선아는 이게 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20대 여자와 40대 여자의 다른 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그럼 안 해.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짜증나고 열받고 밉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놓기 싫고 그런 어떤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눈빛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밉고 서운하고 내가 처량하고 슬퍼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눈빛은 진심입니다. 네. 방금 형집 배우님께서 30대 초반이라서 아직 30대 무르익은 감정은 모른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라 아직 저도 40대 무르익은 감정까지 잘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을 해봤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씬은 저 바다 배경으로 이제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걸터 앉았을 때 어쨌든 말은 짧은 상황인데 방금 너무 얘기를 잘해주신 처럼 겹쳤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어쨌든 표정으로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게 조금 큰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은 더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퉁명스럽지만 표정으로 그냥 뭔가 이 사람을 그래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한다, 근무한다, 연무한다, 추앙한다. 네, 모든 걸 어쨌든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큰 화면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조금은 더 담겨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장면이고요. 저랑 닮았다고 캐릭터랑 볼 수 있는 점은 네, 실제로도 저희가 그렇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편 같아요. 사랑하시는 분한테, 사랑하는 분한테 밖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든 두서없이라도 어쨌든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좋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차트로 얘기했죠. 같이 봐 뭐라는 식으로인가 정말 투명스럽게 정말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다 주었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캐릭터가 예, 저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표현은 참 못하지만 우리가 다들 어쨌든 그 안에 다들 담고 있다라는 거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사의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되나요? 그럼요.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는 배우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인데요. 20대의 사랑과 30대의 사랑, 40대의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40대가 30대나 20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나 30대에는 20대 청춘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조언들이 있을까요? 유크레분도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적당히. 네, 어쨌든 현재 배역 롤상 제일 연장자 포지션에 있는 우리 둘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20대 그리고 30대 분들께 사랑 어떻게 해라. 네, 40대가 돼 보니까 조금 느낌이 네, 여전히 잘 몰라요. 여전히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 어떤 분야보다 제가 지금 뭐 연기를 하고 있던 등등등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여전히도 모르겠는 분야이기는 한데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그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일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금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게 제일 정답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도 조금은 흔들릴 게 더 많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그리고 또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질문 받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는데 나이 많다고 꼰대질을 해도 되나 일단은 그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20대의 사랑이 열정, 30대의 사랑이 약속, 40대의 사랑이 저에게는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각자 모습은 다 다르지만 사랑이 여러 모습인 것 같고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냥 지금의 사랑에 충실하세요. 좋은 때는 안 와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것 같아서 열정이든 약속이든 혹은 책임이든 그 소중한 마음을 잘 믿고 계속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그걸 믿고 용기 내시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더 불태워라. 20대에는 충분히 더 불태워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30대니까 10대한테 얘기하자면
조금 구질구질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사랑은 뭐 쿨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차피 사랑은 절대 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30대 돼도 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질구질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대 때 느낄 수 있는 되게 작지만 소중하고 그 행복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사랑할 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사랑에 대한 이제 명언들을 한마디씩 들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정말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